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고출력 같은 걸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런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 소재를 잘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수요가 계속 뻗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샀어요. 이거는 비싸도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뇌의 구조를 그대로 본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죠. GPU,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요즘에 한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인기를 갖고 있는 메모리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 학습이 끝나고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락 됐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IQ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걔는 그거를 더 상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챗GPT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죠? 걔가 양심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걔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 때 내가 맞게 대답하는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 반도체 증설을 안 했었어요. 이제 끝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수요가 계속 뻗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급증하는 거죠. 이제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갈 때 사실 어떤 반도체가 더 쓰이냐. 물론 GPU나 CPU나 메모리 반도체가 덜 쓰이는 건 없어요. 더 많이 쓰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쓰이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ASIC이나 뭐 FPGA 뭐 이런 간단한 반도체가 많이 쓰이죠. 그걸 만드는 데는 어디냐. 이제 그 AMD, 이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부문마다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어 데이터 스토리지다. 이것도 데이터를 계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요. 사실 GPU로 계산을 빨리 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그 속도를 결정해버리거든요. 그거를 관장하는 게 무엇이냐?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런 CXL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데는 이제 아스트랄 랩스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데이터를 또 꺼냈다가 다시 그 저장하고 이런 것도 되게 느리거든요. 그걸 잘하는 데가 넷앱이라든가 퓨어 스토리지 뭐 이런 데가 있고 저는 이 회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벌티프라는 회사인데 계산이 있을 때마다 중앙 서버를 들락날락 거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는 그냥 지역에서 계산을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소형 데이터 센터죠. 그러니까 모듈형 데이터 센터라 그래요. 근데 이 벌티프라는 회사는 여기에 이제 서버가 되게 뜨거우니까 그거를 액체에 담가서 냉각시키는 것도 있고 예비 전원을 마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버터라 그래, 인버터.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기가 약간 좀 불규칙해지면 계산이 오류가 나거든요. 그거를 잘 잡아주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다 잘한다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형 데이터 센터를 얘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전압이 높으면 이게 반도체가 안 돼요. 뚫려요, 그냥. 전기가 흘러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높이자, 전압을 낮추자 이렇게 했는데 전류는 어때요? 저항이 있죠? 열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안 돼. 얘를 올릴 수 없으니 그 높은 전압을 버틸 수 있는 애들은 없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소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요즘에 나온 건 실리콘 카바이드죠. 그 다음에 질화갈륨 뭐 이런 것들이 높은 전압을 잘 버티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고출력 같은 걸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런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 소재를 잘 만드는 업체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마이컨덕터, 그다음에 뭐 시놉시스, 이 차세대 질화갈륨을 만드는 애는 나비타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를 섞어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내게 하는 그런 거는 일본의 스미토모 일렉트릭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로봇 많이 나오는데 배터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로봇은 막 이동하다가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그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죠. 액체. 전해질이 액체죠. 그 휘발성 물질이에요, 그냥. 그거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전해질을 뭘로 채울까요? 고체로 채우자. 그래서 전고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고체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고체니까 이온의 전도성이 좀 떨어지죠. 느려. 그리고 이 전극하고 이 전해질도 고체, 전극도 고체. 그러면 서로 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초음파 기계에다가 젤을 묻히죠. 왜 그래요? 그 초음파 기계하고 여러분 그 피부하고 공극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메우려고 젤을 뿌리는 거죠. 지금의 액체는 그게 되죠. 예, 근데 이 전고체로 가면 이게 틈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반고체로 하죠. 그래서 전해질이 그러니까 약간 젤을 사용해, 젤을. 그래서 이제 리튬 폴리머 전지가 이제 나올 건데, 예, 하여튼 우리나라 전지는 어떨까요? 한국의 배터리가 왜 힘들었었습니까?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항에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에코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에코프로에 가보면 중국 기계예요. 중국 기계를 쓴다는 얘기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차별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잡히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걸 하게 되면 원가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요즘 배터리가 조금 이제 빛을 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산도 한국산만큼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는 편차가 있어요.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거는 불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휴머노이드 배터리는 고출력이에요. 거기서 불량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퍼지죠. 그러니까 당장은 믿을 만한 한국에서 쓸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그 수요가 중국의 공급 과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이 공급 과잉을 만들었지만 수요가 그거보다 더 빨리 늘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이 중국 견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덕을 좀 볼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데 길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또 잡힐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애는 누구죠? 일본하고 미국 애들이에요. 미국의 퀀텀스케이프, 고체 전해질의 강자죠. 일본의 도요타, 얘네들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얘네들 붙잡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해가지고 우린 생산 잘하니까, 얘네는 소재 잘하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미국이 알아서 잘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을 잘 시켰으면 그 학습된 거를 현장에서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피지컬 AI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지금 로봇도 많죠, 지금. 어디 있어요? 공장에 있죠. 그 공장의 로봇은 뭡니까? 정밀기계예요. 그건 일본 애들이 잘하죠. 그 퍼넉이나 야스카와 같은 애들이 정밀기계 잘 만들죠. 정밀기계는 인공지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부터 학습할 것도 없어요. 걔네는. 일본의 그 정밀 로봇이라는 것은 이 정해진 장소에서 약속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기계라고요. 설비라고요. 가격도 20억, 30억씩 해야 한대. 그리고 한 번 쓰면 20년씩 써요. 이거는 생산 설비라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주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환경에서 인간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옵티머스가, 테슬라 옵티머스가 3천만 원이죠. 예. 그리고 내용 연수는 한 3년에서 5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럼 휴머노이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화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사람을 따라서 학습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가 중요한 거예요. 정밀기계는 진화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면 어디부터 보낼까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부터 보내겠죠.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희토류죠. 원래 희토류라는 거는 희귀금속이라는 뜻이죠. 희귀하다. 그 말도 있지만 사실은 강자성체예요.
강한 자기장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터를 한번 이렇게 까보세요. 그럼 그 안에 뭐가 감겨 있죠? 모터 안에 구리선이 감겨 있어요. 거기다 전류를 주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에 따라서 회전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줘야 되죠. 근데 히토류는 그런 전기를 안 줘도 스스로 그 자기장이 있어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 공간 같은 데 보세요. 위성. 그런 데서 전기를 막 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거기서 뭘 써야 돼요? 히토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토류가 꼭 있어야만 하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석유가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죠. 그거를 잘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열도 가열해야겠지만 촉매를 써요. 그걸 잘 떨어뜨릴 수 있는 화학 촉매를 쓴다고요. 근데 히토류는 굉장히 이상한 물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좋거든요. 잘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나 그럼 히토류 안 준다. 근데 문제는 그 17개 종류의 히토류가 화학 구조가 다 비슷해요. 약간만 다르게 해도 막 섞여요. 불순물도 섞이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려면 노하우가 필요하죠.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40년 동안 그걸 했어요. 미국이 그 히토류를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채굴을 해도 그걸 중국에 보내야 돼요. 일단은 지금 히토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많냐면 이제 바다 밑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막 집적거리지 않습니까?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바다 밑에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기 수심이 5,000m예요. 근데 사람만큼 섬세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거기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닷물이 소금물이에요. 전기가 통한다고요. 그래서 전유가 낮은 금속에서 전유가 높은 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해. 그 말은 뭐냐면 한쪽 금속이 녹아요. 예를 들어서 티타늄과 철강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철강은 녹아요. 그러면 로봇 팔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녹지 않도록 그 특수금속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테크닙 같은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금속을 만드는 애들은 ATI 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일본의 그 정밀 기계가 이제 포넉, 야스카와 나부테스코,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 드라이브 시스템스, 굉장히 정밀한 기계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정밀하니까 AI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동작을 하는데 그거를 한데 모아보세요. 한 기계가 여러 가지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한번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이 뭐냐면 일단 뇌죠, 뇌. 기본적인 뇌는 구글이 만들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그 도메인, 그 생산 공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막 입력시키는 거죠. 이 공정에서는 뭘 해야 돼? 계속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뭐 제슨이나 아이작 같은 플랫폼에서 해요. 그러니까 구글, 현대차, 엔비디아 이 세 군데가 연합군이 되어서 그런 로봇을 만들죠. 테슬라는 혼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죠. 엔비디아 연합군, 테슬라 이렇게 나뉘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뇌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모터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한번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 틀어져요. 밑에 감속기부터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터를 잘 만드는 데는 누구죠? 일본 애들이죠. 나부테스코는 하모니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정말 잘 만들죠. 근데 이건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주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내재화시키겠다 하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거기를 한번 그 모터를 한번 까보면 구리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구리가 굉장한 수요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가급적이면 로봇이 여러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쪽 적은 모터로 그거 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는가?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 정밀 기계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그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포넉이나 야스카와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이 로봇을 개발할 때 모터를 적게 쓰는 방법을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은 중요한 게 센서인데, 특히 어떤 센서냐면 물건을 딱 주었을 때 이 힘이 약간만 더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놓치죠. 그리고 이게 미끄러지면 또 놓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촉각에 대한 어떤 센서, 힘에 대한 센서, 그거를 사실 일본 거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써야 돼요, 일본 거를. 그러니까 이거 하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변변치 않아요. 이거는 일본의 니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니타 주식을 샀어요. 이거는 비싸도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하네스라고, 사람도 이제 혈관이 있고 신경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전기 배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로봇은 굽혔다 폈다 막 관절에서 막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 그 잘라지겠죠. 선이 끊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절에는 배선 대신에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커넥터 같은 걸 누가 설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암페노라고 T-커넥티비티 이런 업체들이 해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가장 앞단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수혜를 많이 받았죠. 피지컬 AI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예전 직업이 처음에 이제 조합을 했을 때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대차의 역사를 잘 알죠.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가 부품 만드는 거예요? 부품 만드는 게 아니죠. 공정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정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일본 애들은 부품에 대한 기초기술, 소재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가 뛰어납니까? 부품이 뛰어나죠. 물건 자체가 우수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 걸 사준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할 때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공장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GM 4년 걸렸어요. 현대차는 1.5년 걸렸어요. 그 놀라운 속도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죠. 고객이 예를 들어서 야, 나 딴 걸 원해. 그러면 그 생산 라인을 빨리 모디파이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빨리 대는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도요타보다 우리가 훨씬 높을걸요? 근데 그걸 알면 뭐가 되냐면, 로봇이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할 거야 라는 도메인 날리지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연합군에 있는데 테슬라하고 이제 붙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봇을 진화시키는 그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얘네는 전기차가 있었죠. 위성이 있었죠. 그 주행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피드백을 돌려가지고 한번 로봇을 진화시킨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본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인공지능이 로봇이 사람처럼 진화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숲에 뱀이 있다. 그러면 로봇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뱀이라는 것은 숲에 살아, 기어다녀, 독이 있어. 근데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사람은 숲에 들어가서 뱀한테 물리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제 의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 속에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고, 그 기계는 그냥 낱개로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휴머노이드는 이 공정 속에서 일하는 기계죠. 그 환경,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이죠. 그러니까 특정 공정에서 이 테슬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라서 학습, 진화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현대차하고 한다, 삼성전자하고 한다, 뭐 GE하고 한다. 그러면 다 각자 이 산업 현장, 그 공정 속에서 이제 그 얻은 데이터들이잖아요. 굉장히 특화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진화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나라로 왔죠. 특히 현대차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엔비디아 그 플랫폼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슨이나 아이작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계산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비선형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같은 건 계산이 쉽죠. 그러나 충돌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찰을 일으킨다든가 돌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엔비디아도 잘 모른다고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어디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하드코어를 아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가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다음에 야 한번 까봐. 너희 기술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핵심 인력들이 다 그만두고 나갔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때 만약에 재벌 같았으면 그냥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가 그때 지분을 팔아버릴까? 이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정의선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그걸 참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걸 오픈하기 싫어하냐? 그러면 그걸 블랙박스로 남겨놓을게.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우리 근사한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사실 오늘날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신냉전이 되어서 이제 그 신냉전 속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얼마큼 생활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관련된 주식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 관련된 ASIC이나 FPGA, CXL, 데이터 스토리지, 엣지 컴퓨팅 이런 걸로만 이제 좀 왔었는데 그 다음 스토리는 무엇이냐? 많이 학습을 했는데 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아주 저전력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소재, 그리고 이제 뭐 SMR 뭐 이런 쪽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이 피지컬 AI에서 강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